네, 안녕하세요. 파주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그림 그리고 있는 유창창이라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만화 매체가 굉장히 현대미술적인 요소를 원래가 많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돈의 흐름, 자본의 흐름, 대중의 흐름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만화 매체가 어떤 식으로 지금 다른 여러 개 그 길 중에 어떤 포인트 부분을 맞춰서 직진만 하는 성향이 있다면 사실은 원래 갖고 있던 만화에서의 뭐 드라마 아니면 칸을 나누는 어떤 연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드로잉 그리고 색 조화들 그리고 사실은 그게 다 디자인 영역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만화를 좋아하고 지금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만화가분들하고 같이 지금 작업실도 쓰고 있는 이유가 거기서 많이 뺏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경험한 건 아닌데 조금 다른 매체에서 자극을 받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저한테는 좀 재미없다라는 생각. 딱 어떤 판의 형식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재미없게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원래는 그 전에는 제가 뭐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약간 바둑판 위에 바둑을 두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장기돌을 갑자기 얹기도 하고 아니 체스를 놓기도 하고 에라 안 되겠다 해서 뭐 치킨 너겟 같은 걸 올리기도 하면서 뭔가 이상해지는 것들이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드로잉도 뭐 어떤 걸 그려야 되겠다보다 어떤 돌을 놓고 그 다음 옆에 무슨 돌을 놔야지라는 형식으로 조금 그런 변주들을 조금 즐겨 했었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그려진 드로잉들이거나 아니면 그림 그리는 방식에서는 드로잉이거나 아니면 낙서들에서 그 자동기술적으로 나왔던 이미지들을 조금 페인팅으로 조금 옮기는 작업들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뭔가 길을 찾아간다기보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고 좀 들어가는 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것이 저렇게 되는 거를 원해서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뭔가 저한테 관여하거나 작동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드로잉은 드로잉으로 끝나는 게 저는 제일 좋은데 그려놓고 봤더니 이번 컨셉에 맞아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픽업된 거죠. 배우로서 내 드로잉 중에서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양아치들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양아치들을. 왜냐면 사실은 신경 쓰이는 것들이 항상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의 요소들을 그림을 그리는 어떤 포인트로 삼았다라는 게 사실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존재가 있으면 안 보이는 데서 뭔가를 하지 않고 바로 옆에라도 두고 걔가 여기 있구나라고 해야 내가 어떤 마음의 대비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포라는 게 사실 불안이라는 게 계속 신경 쓰이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게 그 감정이란 게 원래부터 갖고 있던 다른 어떤 불안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옆 테이블에 우리 맥주 먹고 있는 커피 마시고 있는 옆 테이블에 쎄서 쳐다봤는데 이런 애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란 요소들도 얘네가 나한테 해코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나의 통제하에 놔두고 뭔가 작업으로 옮기고 큐티, 귀여움의 요소들을 살짝 뿌려주면 그 미묘한 긴장 관계와 그 재밌는 것들이 나한테 힘이 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게 좀 제 취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화 작업을 하는 전현선입니다. 원뿔은 미리 정해진 의미나 역할이 없습니다. 그림 속에서 뿔은 우연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알 수 없는 대상이고 그것을 둘러싼 것에 의해서 주변 상황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뿔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이것 또는 저것으로 분류할 수 없는 그 사이에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알 수 없는 모호한 것들, 지금 판단 내릴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은유하기 위해서 뿔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뿔은 중심이 되고 등장인물들이 그것을 향해서 무엇을 말해줄 듯이 서 있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뿔은 항상 빈칸으로 남아있게 되고 보는 사람의 시각, 상상에 따라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과 대화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뿔을 둘러싼 서사를 그려나가는 게 2014년부터 진행했던 작업인데 어느 순간 제가 작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한번 빼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갈지. 그래서 그 서사적인 장면을 묘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등장인물들을 그리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그러고 나니까 그림이 점점 풍경적으로 변해갔고 그러니까 중심이 있던 화면에서 중심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화면이 파편적이고 분할적이고 그렇게 변해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렴풋한 어떤 상황? 풍경을 상상을 하고 이제 그리는 과정에서 제가 수집해뒀던 이미지들에서 즉흥적으로 제가 필요한 이미지들을 불러오고 그렇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건 여기다 둬야겠다 생각하고 비어있는 면들에는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관련되거나 오히려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막 불러오고 있어요. 이 앞에 놓인 생면? 약간 그걸 메모지처럼 생각하고 그 뒤에 펼쳐진 풍경이나 그 뒤에 놓인 정물들이 약간 서로 스위치되는 그런 장면을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대각선을 그리면서 연결이 돼서 이 장면이 이것을 보충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 장면이 여기를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저는 제가 세상을 마주하는 태도 그리고 경험들을 회화의 제스처로 기록하기 위해서 화면 속에 다양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는 이미지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보다 이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가 서로 어떻게 만나고 결합하는지 그 방식이 저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면 다음에 이 장면이 오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화면 속에서 그걸 뒤틀고 무너뜨린다든지 원래는 같은 사물이지만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처럼 묘사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상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인데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그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 분류들이 언제든 뒤엉키고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고정된 것은 없고 유동적이고 임시적인 것들만이 존재하는 상황을 회화 속에 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회화 안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 작업이 어떤 점에서 새롭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작업이 어떤 지점을 향해서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림 그리고 있는 최선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그림의 소재를 삼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술 없이 살 수 있어도 예술은 사람 없이는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의미를 가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미술을 한다는 것, 특히 그런 현대 미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는 장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장르의 것 역시 사람을 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일은 그 문화를 알아가는 일이기도 하고요. 역사를 알아가는 일이기도 하고 저는 그 미술의 줄거리 안에서 그렇게 사람을 알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걸 그 미술의 줄거리 안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좀 낯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제 환경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납득이 갈 만한 것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해진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보편성을 말하기 전에 제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자랐는지 사람을 이해한다는 그런 맥락하고 같은 거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의 대한민국은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제가 극복하고 풀어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술을 하면서 가장 만족감을 많이 느꼈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어려움을 미술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제 의지를 확인할 때입니다. 간혹 그 한국의 분단의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그림으로 아니면 미술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 감정들을 제3자인 다른 분들에게, 심지어는 이제 외국에 있는 전혀 한국의 맥락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현대미술을 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거는 일반적인 미술들에서 이렇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숙달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 현대미술은 상당히 그거를 이렇게 건너뛰어서 이렇게 도약을 하고 비약도 이렇게 수용되는 그런 점들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런 것도 저의 재료인데요.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최북단에 있는 우리나라 국경에 있는 바닷물을 떠봤어요. 이 바닷물을 적셔서 그림을 그리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열릴 테니까 소금이 좀 쌓여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소금이 그린 그림이에요. 때로는 저에게는 그리고 싶은 것보다 그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할 때 시간이 더 들기도 하고요. 정말 싫지만 갈등과 이렇게 머뭇거리는 시간들이 아주 많습니다. 소위 표현의 문제여서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생산해내서 거기 안에서 더 좋은 작품들이 만들어진다는 말씀들도 물론 맞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회의를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많이 망설여지고 그 망설여지는 것 때문에 시간이 더디기도 합니다. 30분에 한 번씩 그 밀려오는 회의감을 16년째 겪고 있습니다. 크게 작업 자체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 소재가 바뀐 거고요. 소재가 바뀌다 보니까 작업하고 구성할 때 이제 톤이나 거기 들어가는 감정들이 조금 바뀌었겠죠. 가끔 감정들을 조금 더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거고요. 생활 환경이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거의 30이 될 때까지 거기서 생활을 하고 그 후에는 유학을 갔는데 유학도 뉴욕으로 가서 거의 대도시에서 항상 생활을 했고 그것도 빌딩 숲이 빽빽한 도시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파주 쪽으로 왔을 때 좀 느껴지는 감정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전이랑 항상 스카이라인에 집중해서 풍경을 보고 그걸 보면서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스카이라인들은 그 전에 봤던 거랑 또 너무 다르니까 근접해 있는 건물이나 높은 건물들 그런 거보다는 나지막히 깔려있는 수평적인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정들이 많이 다가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소고 그런 소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 하나만 건너면 북한 땅이라고 하는 게 처음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근접해 있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거를 알았을 때는 야, 이게 참 재밌다, 신기하다. 이렇게 근접해 있는데도 우리는 소통하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소재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소재를 택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프레임을 캔버스를 사용을 하면서 정면 그려가 나가는 방식은 이전 작업이랑 같은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붉은 톤과 푸른 톤을 가지고 계속 겹치면서 반복해서 이제 겹쳐주고 지워지고 겹쳐주고 지워지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2가지 색이 나중에 점점점 덮이면서 되면 같은 색이 될 수도 있고요, 정면이나. 아니면 그거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이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작업을 하면서 표면 정면 쪽 색은 붉은 계열이랑 푸른 계열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접점에 있는 난각부가 만나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더 사용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이게 흘러가는 S자 모양의 그런 라인들이 아마 좀 자연스럽게 뭐가 섞이는 듯한,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본 풍경에서 그런 라인이나 그런 모양들을 더 끄집어내고 뽑아낸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기본 그림 형태로 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다른 것들, 감정들을 조금 더 더해서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죠. 기억이 지워지고 또 새로운 경험이 생기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은 그려진 이미지가 덮여서 흐려지고 또 그려지고 또 흐려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사물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새로 생성되고 하는 과정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과정으로 작업을 그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정된 상태인 것이나 혹은 온전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양가적인 어떤 상황에서 느껴지는 소외감이라던가 상처 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에서 느껴지는 정서, 이런 것들에 계속 주목해서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양가적인 힘에 제가 계속 작업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굉장히 소란스럽고 싸움 같은 것으로 저에게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이거든요. 파편적인 것과 구축하는 힘, 이 두 개가 제 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만들어진 것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불안의 감각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저한테 필요했던 것은 좀 상반된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색을 가지고 왔고, 결정적으로 붉은색과 푸른색 완전히 상반된 색을 결정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여전히 존재하는 다양한 색깔들을 사용해서 상반된 에너지인 붉은색과 푸른색, 이 두 개의 싸움과 그리고 화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색을 쓰기도 하고 보색을 과감하게 덮고 그렇기 때문에 혼탁한 느낌이나 좀 시끄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최대한 조금 잠잠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습니다. 작품의 내용이 어떤 불통에서의 소외와 그리고 상충되는 작용들에서 만들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나 공허를 다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계를 바라볼 때 굉장히 낙관적으로 혹은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태도들이 아마도 제 작업의 정서나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경치가 아니라 자연물의 그 무더기를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자연의 공간에 가서 가만히 서서 그 대상을 응시를 하다 보면 저는 굉장히 무서워지거든요. 야생의 힘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그 구조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움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구조들이 저한테는 불안함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제가
담고 싶어하는 작업 내용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아빠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되게 가정사에 뭔가 이렇게 한국 역사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되게 낯설거나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많이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 지금 현재 모습들은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역사가 되게 많은 트라우마 같은 사건들을 겪었는데 뭐 전쟁이든 5.18이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뭐 마무리된 것도 없고 좀 해결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너는 전쟁을 안 겪었는데 뭐 전쟁에 대해서 그리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종전하지도 않았고 휴전 상태이고 그 상황이 어떻든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 아니면은 뭐 삐라 주우면은 뭐 학용품 주고 이런 것들은 내가 전쟁은 안 겪었지만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에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겪은 그런 관련된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들이다라고 너무 치부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다른데 다른 그림이랑 하나면에다가 넣어서 과거기도 하면서 현재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 안에 5살짜리 저도 있고 뭐 17살짜리 저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좀 과거의 풍경도 있고 현재의 풍경도 있고 약간 그게 다 뒤섞여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서 약간 완전 과거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고 현재 제가 본 것들도 섞이고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 붙고 영향을 주고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레지던시 와서 원래 인물화만 계속 많이 그렸는데 뭐 자연도 보고 막 산책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없는 그냥 자연 풍경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전쟁이든 아니면 뭐든 저질러서 뭐 자연도 파괴되고 이러는데 인간들이 사라졌을 때 인간이 없는 자연들의 그 좀 어떻게 보면 행복하거나 되게 푸르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너네 인간들은 또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드러내서 그리는 건 아니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림에 있는 당연히 그림의 소재가 갖고 있는 정치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해석하시는 건 자유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뭐 정치적인 무언가가 있다 이런 거를 막 무서워한다든지 아니면 아 이런 거 없애야 되는데 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 성격이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입안에 혓바늘 나면은 괜히 혀로 눌러보거든요. 계속. 그럼 아 따가워 이러다가 이런 통증이 따갑다는 느낌이구나. 그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약간 새로운 감각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내가 됐든 남이 됐든 사회가 됐든 그런 뭐 깊은 곳 이렇게 뜯어서 안을 보는 거에 대한 뭐 이렇게 무서움이나 두려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라보는 소재들이 다 좀 낡거나 오래되거나 혹은 좀 소외되거나 약자의 모습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미지들이 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를 담고 있는 하나의 초상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작업들의 전체적인 주제를 초상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양유연입니다. 우선 제가 초상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을 때 첫 번째 뜻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물을 그려낸 그림들을 초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 번째 뜻으로 비춰지거나 생각되어지는 모습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루었던 인물들이나 뭐 풍경, 그러니까 모든 소재들이 두 번째 의미에 되게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주변 인물들도 많이 그리고 저를 이제 촬영을 해서 사진을 보고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정서가 전달이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서 일부러 담지 않게 그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최대한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그리고 작업을 진행을 했을 때 초기에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이미지나 그 보도사진 자료를 주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본 어떠한 장면보다 생동감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2차적인 이미지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목격하지 못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그려내는 게 어떠한 한계를 좀 느끼게 해줘서 그 시점부터는 최대한 직접 찍은 이미지 혹은 직접 포착한 현장을 화면에 드러내려고 했었고 그래서 최근의 작업들은 웬만하면 다 직접 찍어낸 인물이라던가 풍경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 전의 작업들이 저는 빛과 그림자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화면 안에 음영이 되게 짙게 지는 그림들이 위주였었는데 올해 들어서 사실 한 계기가 있었다면 3인전을 했었는데 그 전시로 인해서 직접 다 같이 걸어놓고 보니까 제 그림이 유독 어둡고 채도와 명도가 다 상당히 낮다는 걸 제가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본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의 작업들이랑 좀 색감이나 표현 방식이 달라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기존에 썼던 화면의 구성이랑 되게 많이 달라진 이미지라서 이 작업을 기점으로 이번 전시를 꾸리는 작업들은 이 작업과 색감이랑 채도를 좀 같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를 계기로 작업의 톤이 조금 밝아지고 음영이 조금 줄어들면은 그 전에 좀 과잉되게 느껴졌었던 감정들이나 정서들이 조금 더 덜 부담스럽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종근당 전시 때 설치하게 될 작업들은 채도와 명도를 최대한 줄이고 그 빛과 어둠의 극명한 차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뻔한 과정일 수 있는데 초기에 굉장히 좀 그래도 가장 구체적인 어떤 이미지들이 나왔던 것 같고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추상화돼 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련의 작업들을 이렇게 쭉 같이 놓고 보면 그 흐름들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지라고 합니다. 3가지 시리즈를 이번 전시에서 보이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나이트로즈 작업을 설명할게요. 나이트로즈는 이름 그대로 그야말로 밤 장미를 그린 거고요. 예, 초여름 밤에 이렇게 동네를 산책할 때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저는 그 장미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관념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장미라는 대상을 조금 비껴보고 해체해보고 재조합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리기의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낯선 이미지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계속 따라왔었는데요.
정말 아름답다는 건 뭐지? 뭔가 재현한다는 건 뭐지? 회화라는 뭐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됐어요. 뭐 이런 질문들은 어떤 저의 창작 전반에서 오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종 살면서 생각하게 되는 고민이랑도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검은 오후는 외할머니의 장례식 풍경에서 시작된 작업이고요. 되게 볕이 좋은 봄이었고 그리고 나주라는 곳에서 어느 숲이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어떤 풍경을 제가 보게 되었고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이 다음의 작업으로 또 그 다음으로 같은 이미지를 계속 반복해서 그리는 연속되는 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초기에 제가 좀 그리고자 했던 어떤 서사들은 점점 사라지고 어떤 감각의 흐름, 저의 어떤 행위의 과정 같은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된 그런 작업입니다. 우리의 춤은 찾아오지 라는 작업도 이렇게 연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작업인데 늘 움직이는 군상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미지 안에 어떤 인물들의 동세만이 아니라 컬러라든지 터치, 물감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어떤 움직임들을 함께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제가 붙잡고 싶었던 그런 좀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좀 뒤섞으면서 생기는 역동성 같은 것들을 담아보고 싶었던 작업입니다. 제목은 좀 다르게 붙였는데 예, 비슷한 작업입니다. 들판이라는 작업인데요. 얘도 어떤 그야말로 지평선만 남은 어떤 추상 공간이 먼저 그려져 있었고 한참 뒤에 뭘 집어넣어야 되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서 집어넣게 되었어요. 아마 이번 전시의 대표 이미지로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제가 다루는 소재나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계속 변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제가 좀 의도적으로 뒤로 놓고 어떤 가운데를, 주어를 이렇게 비워놓은 상태. 그래서 어떤 보는 사람이 혹은 작품이 어떤 시기에 따라서 계속 그 가로 안을 좀 새롭게 채워서 상상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태적인 면이 제 회화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현경입니다. 현재 베를린에서 살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계의 문제에 마음을 쓰고 그와 관련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저는 저와 반대로 행동하고 살았는데 아주 내성적이었지만 저를 외향적으로 만들었고 대체로 타인과의 관계를 염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그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 관계로부터 멀어져 다른 삶을 선택해 이동했습니다. 마음을 쓰는 것이 불가능한 몸이 되어 안정을 취해야 했는데 물리적으로는 타인을 떠난 것, 이후엔 생각을 버리는 것, 그를 위해 매일을 장시간 목적지 없이 걸었습니다. 제 몸에 맞게 작은 에너지로 생활하며 먹는 것을 줄였고 자연스럽게 육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를 따라 걸었고 숲을 찾는 일이 잦았습니다. 관계없이 혼자 지낸 지 1년이 좀 넘어서 한가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손에 닿을 수 있는 근접한 대상에 생각의 일부를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형상과 대상이 있는 상태를 긍정했습니다. 대상을 그렸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고 필요에 의해 가져왔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인물이 되었을 때는 폭력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고 알면서도 그 상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대상은 이때 대상과 멀어져 보인다면 제가 그린 방식과는 오히려 부합할 것 같습니다. 추상에 대한 경외심이 있지만 생각한 것을 그리려다 보면 그것이 너무 커져 억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심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상을 가져오지만 언젠가는 대상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려고 다가가 붓을 접촉하는 순간 방금 전까지도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엎게 됩니다. 가장 최근의 생각이 최선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림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속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아는 것은 더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자 하는 욕망도 큽니다. 보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건 역시 이미 많이 생각해 둔 것에 대한 이면이기 때문에 생각한 것을 그린다 하는 것과 꼭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생각한 것이 있어야 생각지 못한 것도 있는 것이므로 그 안에서 맴돌던 것들이 그림으로 반영되는 것 같지만 대체로 감각과 직관을 먼저 믿거나 의존하고 그 뒤에 그것이 무엇이었을지를 다시 고려하거나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닌 형제가 제가 사는 모양을 보고 불안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매일 불안을 한 가방씩 메고 다닌다고 답했습니다.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긴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더 위험했습니다. 몇 미터의 천과 물감이라는 물질로 가마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미 무모한 직업입니다. 무모하게 판을 짜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명의 조력자가 나타나면 그 힘으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종근당의 3년에 걸친 지원과 조력에 감사합니다. 저는 평면 작업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저와 좀 동일시하는 풍경들을 보면서 그런 장면들을 그리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세상하고 저와의 좀 속도를 좀 맞춰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작업을 좀 못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저만 멈춰있고 세상 계속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정체의 느낌이 아니라 분리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제 정신하고 약간 신체가 분리되는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머리랑 생각은 너무 말짱한데 몸은 그거에 따라주질 않으니까 나라는 존재 안에서 다른 두 시간이 공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시간차, 단차,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작업이 어떤 하나의 공간, 장면들을 그리던 작업에서 좀 더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신체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라든지를 좀 더 집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어긋나는 시간이나 다른 시간차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런 신체 이미지나 약간 이런 것들을 다시 풍경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것들이 공존하는 화면을 좀 같이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 작업을 할 때는
제 몸으로 체득된 어떤 풍경들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몸을 쓰는 작업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속도를 따라가는 것, 속도에 맞춰주는 것에 동양화 재료는 완전히 쫙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리기 좀 용이한 재료인 아크릴이나 과슈들은 더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 종이라는 거에 뭐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뭐 시간차, 속도 약간 이런 것들을 약간 머금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단차들을 계속 화면에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 동양화 재료가 조금 더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되게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 완전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세상에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가가야 되는 대상도 저렇게 아주 얕고 얇은 것들의 뭐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거기에는 틈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 틈에서 어떤 것들이 생성되는 이렇게 단단한 전체지만 이 전체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와야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자나 점으로 작업을 하는 유승호 작가입니다. 원래 이제 문자라는 것은 과거부터 어떤 때로는 이제 권력적이고 고정된 그런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제 작업은 어떤 그런 문자나 언어에 고정된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약간 미끄러뜨리거나 약간 또 다른 방향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데 이제 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작품 제목에 영어로 워터리즘, 보통 이렇게 읽히거나 보게 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을 워터이즘에 S를 하나 더 붙여서 어떤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을 한다면은 작품은 물의 이쯤에서 만들어진다. 그런 단어, 문장이 이제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워터이즘 작품의 제작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성적으로 막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할 틈이 없이 아주 재빠르게 그런 어떤 선으로 이렇게 드로잉을 한 다음에 이제 아주 미세한 어떤 그런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그런 작업을 이제 진행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물을 뿌리다 보면은 이제 물감이 번지고 또 물이 흐르면서 선의 어떤 형태가 없어지거나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어떤 새로운 형상의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럴 때 중간에 이제 이쯤에서 이제 살짝 의식을 개입해 볼까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딱 쓸 때가 있어요. 영롱한 느낌이 들 때, 뭔가 판단이 쓸 때 더 생겨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한 작품이 이제 워터이즘이라는 그런 작품이 이제 탄생을 하였고요. 제가 우연히 실내에서 비 오는 방충망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좀 희한한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방충망에 맺혀진 물방울들로 데이터화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세상은 아날로그인데 이게 디지털 어떤 세상처럼 보이네 라는 것이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그러던 중 제 작업에서 마치 픽셀로 이루어진 것 같이 글씨 혹은 점이나 이런 제가 작업을 이제 많이 해왔었는데,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이고 굉장히 어떤 집요한 어떤 수공적 그런 형식을 이렇게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런 작업들이, 내 작업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이제 던지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제 머릿속에서 자꾸 어떤 키워드가 이제 생각났던 것 같아요. 과거 했던 형식으로 작업을 했으면 굉장히 쉽게 했을 거예요. 좀 덜 힘들게, 덜 스트레스 받게. 근데 그렇게는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예술 작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거에.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하지만은 어떤 숙제라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잘 숙제를 풀어야 하는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 네, 저는 회화 작업하고 있는 최수련이고요. 망한 나라의 음악이 슬픈 것은 뭐 그 백성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옛날 고전의 어떤 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구절을 읽고 그게 좀 떠나지가 않았어요, 한동안. 그래서 망한 나라의 음악이라는 게 뭘까? 옛날에는 나라가 많이 망하고 새로 생기고 이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 그 정말 실제 나라를 말하는 거였는데 저한테는 망한 나라가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동양풍의 어떤 골든 에이지? 이미지로 얘기하면 뭐 막 이렇게 버드나무가 우거져 있는 연꽃이 있는 그런 연못가에 되게 영화에 많이 나오는 클리셰 이미지 같은 것들. 또 하나는 어떤 초현실적인 괴력난신의 세계? 이성적인 이런 과학적인 것과는 좀 별개로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거나 귀신이나 뭐 요괴가 있다거나 뭐 이런 그런 세계. 또 하나는 권선징악의 세계인데 사실상 권선징악이라는 것도 되게 환상이고 근데 가끔씩 그런 권선징악이라는 게 구현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세계가 있다고 믿고 싶어하고 저는 그 크게는 그렇게 3가지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제가 방금 얘기한 이런 3가지의 망한 나라가 이렇게 조합된 그런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파에서 조금 따오고 저 사파에서 뭐 조금 따오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책이나 동화책의 한 페이지를 뭐 찢어온 것 같은 데다가 낙서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쇄된 것과 내가 이제 손글씨로 쓰는 그 어눌한 부분 같은 게 이제 좀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 생산된 텍스트가 있고 그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다가 손글씨로 써보고 무슨 한자인지 하나하나 찾고 해석을 붙이고 이런 과정을 이제 한 화면에서 그게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고 특히 작업 초반에는 더 그 한국의 종교적인 상황에서 그런 아이러니를 좀 많이 찾았었는데요. 어떤 집단이든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좀 들어보니까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새를 믿고 모시고 어떤 쪽에서는 뭐 사슴을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 저처럼 동물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그 2가지가 되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참새가 옳고 사슴이 더 뭔가 열등한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는데 뭔가 이렇게 위계가 있는 게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러니를 좀 위주로 이렇게 쫓아갔었어요. 저도 이런 아주 뭐 이런 부조리하고 비극적인 얘기를 다루면서도 뭐 어쨌든 뭐 그쵸 뭐 제가 뭐 남들 이렇게 뭐 남들한테 뭘 일가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그쵸 기본적으로는 애정이죠. 네. 저는 이재훈 작가입니다. 어떤 시공간을 인식할 때 이 시간의 어떤 사유 방식 그것들이 동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근거로는 주역의 3가지 원리 중에 변혁이라는 게 있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대상뿐만이 아니고 바라보는 주체 역시도 그 끊임없이 변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상자의 부분까지 생각하고자 했던 부분이 이
촉각적 회화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커다란 맥락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벽화의 방식 중에 건지 벽화, 흔히 이제 프레스코에서는 세코 프레스코라고 그래서 석회 자체가 마른 형태, 마른 상황에서 색감을 올린다든지 그 위에 이제 드로잉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지점은 내러티브하고의 연결고리였어요. 내 그림 앞에 섰을 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조각에서의 그 물질감을 사실 작업의 회화에 갖고 오고 싶어요. 보시면 이제 구조적인 형태로 확실히 이제 마치 깎여 있는 조각 같은 느낌으로 재현을 많이 했었고 그런 느낌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이제 끊임없이 부시고 얹혀지는 형태. 이게 이제 동양화에서는 이제 수목 중에 이제 정묵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쌓아가는 방식이에요. 끊임없이 그리고 또 이것을 정착시키면서 또 부셔지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목탄이나 먹을 올려서 이런 재현된 방식들을 또 뽑아 올리는, 이게 반복되는 형태로 작업을 완성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동양화에 대한 느낌이 처음과 지금 현재가 좀 달라졌다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낯설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낯설음이 어쩌면은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동양화 전공자로서 또 늘 해결되지 못하고 늘 가지고 있었던 질문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조금 조형 실험적인 부분으로 전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양 회화에서 동양의 어떤 조형 원리, 그다음에 재료, 이것들이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맥락들을 또 찾아보고 그 가운데서 그것들이 유용한 형식으로 또 분화, 발전될 수 있는 것일까라는 부분에서 작업을 새롭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미 선입니다. 그동안의 작업도 이렇게 풍경이라는 공간 속으로 제가 들어가기보다는 풍경에서 사물을 건져내는 것에 가깝긴 했는데요.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그 외부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좀 더 그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 내부로 대상을 끌고 오게 되더라고요. 존재가 주변화된 것들이고 그것들을 독자적인 존재로 응시하려다 보니 테이블 위에 사물을 두는 방식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정물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언강을 자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언강이 녹는 것은 오래 보았고요. 강의 표면이 녹는 장면이 제가 2015년도에 사진의 표면을 녹여낸 작업과 감각이 오버랩 되었는데 그 화학약품 때문에 너무 독해서 이걸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몸의 어딘가에 계속 그 감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의 질감과 물감, 제가 쓰는 그 마찰력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사진과 상관없이 그냥 이 종이를 쓰고 싶다? 그래서 쓰게 됐고, 그러다가 녹여나온 그 사진의 잉크와 물감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짓이기면서 그리기도 하고 나중에 다 지워버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매끄럽고 하얗고 빈 인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어요. 일단 저의 붓질과 물감의 양과 마찰감이 이 종이와 호흡이 잘 되기도 했고요. 물감을 보통 그림을 고칠 때 덮거나 뭐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종에다 그릴 때는 거의 뜯어내다시피 이렇게 지우면서 그 물감의 마른 덩어리를 뜯어내다시피 해서 없애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특이점이 있어요. 사진을 지울 때 썼던 화학약품 같은 걸 이용해서 아예 그 아크릴을 이렇게 지우는데 종이 표면에서 떨어져 나오듯이 이렇게 없애는 방식으로 수정을 해야 돼서 거의 수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이라기엔 사물에 가깝고 사물이라기엔 인간 같은 대상이 깁스였어요. 분명 몸이 없는 석고 덩어리인데 몸이 있는 상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감각으로 몇 개월 작업하다 보니 어느 날 얼굴 없는 새를 그리고 싶어졌어요. 제가 경험하는 새는 대체로 뭐 소리 또는 멀리서 이렇게 실루엣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새는 관념적인 상징으로 더 자주 만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실루엣 정도의 그 새 덩어리를 그렸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는 새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전물을 그린 그림은 사라진 화분이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부재보다는 침전물 자체를 정물로 올려놓고 정물화한다는 그 의지가 있었어요. 무언가가 부재된 상태가 공통적이에요. 새는 얼굴이 안 보이고 화분은 사라졌고 깁스는 몸이 빠져나간 상태죠. 그러니까 부재와 존재, 뭐 인간과 비인간, 뭐 물질과 비물질, 뭐 생명과 죽음, 이렇게 이분법적인 개념을 이렇게 싹 벌려서 그 사이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제 작업이기도 해요. 그림을 그리는 정직성 화가입니다. 일단 제가 작가로 데뷔할 무렵의 가장 큰 이슈는 민중미술 진영과 형식주의 미술 진영의 대립으로 인한 대립구도가 심해서 그 이후 세대인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그 대립 이후에 다른 식의 회화를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가 좀 약간 무거운 주제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현실 리얼리티를 좀 더 압축적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미술사의 선례들에서 제가 보는 현실을 표현하기 적절한 형식들을 많이 가져와서 작품이 알레고리적으로 여러 의미를 가진 층위의 작품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미술사에서의 의미 있는 형식들을 가져와서 현재적인 의미를 띠도록 하는 작업들을 관심을 갖고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장소에 대한 관심도 지속을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대상에 대한 굉장히 더 저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서술이라 하더라도 보편성을 띠면서 다른 사람들과 공명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좀 확신을 얻게 돼서 현실의 리얼리티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제 삶과 이제 최근에는 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작업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어떤 의미가 있는 대상들을 가져와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이제 제시를 하는 종류의 이제 그림들이 목련과 대나무, 저런 해바라기 그림들이 이제 그런 종류라고 한다면 이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시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바람의 흐름이나 비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때 느껴지는 공기와 그런 온도의 느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전형적인 한국의 상징인 용을 가져와서 현장성과 연결을 해서 이제 그림을 풀어본 그림이고요. 이미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같이 느끼지만 그것의 존재를 볼 수 없는 것에 관해서 다시 환기시켜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는 종류의 그림 그런 것들을 그런 한국적인 상징의 형태를 끌어와서 제가 느끼는 장소성과 연결해서 그림을 제시하고 싶고 그것이 가장 최근의 관심사들입니다. 자개 작업을 할 때도 자기의 물성 자체에만 집중해서 이제 현대미술에서 논의될 수 있는 형식의 그림을 고민하면서 그렸었다면 최근에는 제가 위안을 받았던 상징들이 그런 공통의 기억이나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들에서 제가 되게 험난한 삶을 살 때 내가 아주 가까이 있는 대상에게 위안을 느꼈던 것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림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들의 경우에도 이제 고가도로에 부는 여름의 바람이나 비가 몰아칠 것 같은 바람이라던가 그런 식의 우리나라의 그런 장소적인 기후적인 것, 냄새, 기억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식의
상징들이 저의 붓질의 형식으로 어떤 뉘앙스를 더 강하게 담아 드러낸다면 굉장히 개인적인 삶과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되게 제 주변에 저와 같은 경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공명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자개 작업을 전에 했던 시간들을 목디스크 덕분에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아, 이것이 이제 나에게 종합이 돼서 다시 새로운 형식의 회화로 만들어질 시기가 됐구나.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본격적인 작품들을 그 종국당 예술지상 전시회에서 이제 처음 선보이게 되는 것입니다.